뉴빌드. 아파트 청약하려고 모델하우스에 가면 너무 이쁘죠. 하지만 그것이 다 기본적으로 주는 사양이 아니거든요. 옵션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확인해 보려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정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옵션을 글자로 만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옵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낱낱이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옵션을 선택할 때는요, 발코니 확장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건설사에서 대부분 다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평면을 만드는데, 자, 지금 보시는 평면 검단 프로지오 더파크 84 C타입인데요. 평면 너무 좋아요. 84의 4베이 기준의 평면인데 이게 비확장 도면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야, 지금 보면 안방은요, 안방은 어차피 비확장 발코니 쪽이에요. 그런데 거실, 침실 2, 침실 3, 심지어 주방 같은 경우에 발코니 이 부분을 확장을 안 하면 어떻게? 사실 이런 주방과 이런 주방을 비교가 됩니까? 건설사에서 무조건 확장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여기는 84 C타입 기준으로 588만원, 발코니 확장비가 30평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자, 그렇다면 다른 데도 그럴까? 아니죠. 당산 리버파크, 아크로 리츠카운트, 힐스테이트 둔촌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59 타입인데 여기는 어떻게? 1600, 1900. 84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1300, 1200, 1400만원. 검단 프로지오 더파크 같은 경우는 인천이니까 그런가? 해링턴 스퀘어 신흥 역시 성남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84 기준으로 어떻게 가격대가 2100만원. 제가 일전에 한번 4베이와 3베이 관련된 영상 만들었거든요. 거기 링크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건설사가 다 고무줄이란 말이에요. 지네들 전체 사업 예산에 맞춰서 그냥 발코니 확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평촌자이, 퍼스티니, 센트리폴, 롯데캐슬, 시그니처. 여기 세 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발코니 확장비가 없다, 무상으로 해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발코니 확장비를 안 해주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돈 안 받고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게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평면을 쓸 수가 없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코니 확장비를 안 주는 데는 다른 곳에 분양가가 다 녹여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본 현장들마다 금액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 다음으로 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아이템 하나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자, 우리가 보면 시스템 에어컨에서 전실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소 기준으로 660만원, 한 대당 132만원, 통상적으로 대당 개수를 나눴을 때 150 전후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150 좀 넘었어. 개당 180이야. 근데 이거 타고 180이라고 선택을 안 하게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공사할 때 안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입주자 사전 점검할 때 공동 구매 형태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해야 될 것들이 바로 빌트인 가전인데, 여기 제가 두 현장 거를 가져왔어요. 창경구 롯데캐슬, 당산 리버파크. 내용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자, 식세기 부분. 여기도 지금 식세기 있잖아요. 식세기가 지금 여기 보면 삼성 거 제품으로 해서 9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얼마냐? 얘도 95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제품에 보면 요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건설회사에 납품되는 빌트인 가전은 특판 제품이라고 해서 시판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품을 생산하는 번호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해서 검색이 안 되게 해서 완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검색을 했더니 검색에서 나왔어. 이 집 보면 요 제품 있죠? 요 제품이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금액대가 얼마? 86만원. 어라? 옵션에는 90만원인데 이건 86만원이야. 만약에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입주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얘를 넣어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그걸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자체가 시판용으로 판매가 된다. 두 번째가 보면 주방 TV 있죠? 13인치. 이건 진짜 너무했어, 이거는.
우리가 주방T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다 기본 무상으로 다 줬단 말. 이걸 이제 돈을 받고 파네? 이 30만 원 주고 팔아요. 30만 원 주고. 건설사에서 지금 10몇 억씩 하는 상품을 파면서 요 주방TV 13인치 30만 원 받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이건 그냥 다 주세요, 그냥. 자, 그리고 욕실 복합 환기 팬. 여기 지금 가격이 얼마야? 100만 원. 요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거 많죠? 얘가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뭐 LED 이쁘게 해서 뭐 소리도 나오고 막 이래요.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팔아, 이게.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77만 원이야. 건설회사에서 일반 시판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 야,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뒤에 하면 너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줄게. 대신에 좀 비싸. 이런 느낌. 아, 이러지 맙시다. 진짜. 아, 정말. 자, 그리고 냉장고 이 부분. 요걸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포도화짜리로 삼성 걸로 330만 원인데 요 제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판매 중단이 됐고 요 해당되는 제품 넘버가 그대로 검색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찾아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건설사에서 꼼수를 부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과연 선택을 안 했을 때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걸 선택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뻥! 송도 아파트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이 영상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보기 싫어. 빌트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선택을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보기가 싫으니까, 왜? 여기는 그냥 스탠드 형태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빌트인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사이즈 빌트인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전제품 말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현관 중문인데요. 자,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보면 삼연동 슬라이딩 가격이 어떻게 180만원, 130만원. 이것도요, 다 고무줄이에요. 예전에는요, 삼연동이 자동문이 아니었는데도 200만원 가까이 육박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쇼핑 가서 보면 이거보다 훨씬 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쇼핑 같은 데 가면 48만원, 68만원 뭐 이런 이자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 가격이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나중에 내가 뒤에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문은요, 정말 공사할 때 선택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는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 중문 정말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레임이 있고 문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적어도 우리가 옵션이라고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가려주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왜? 리모델링에서 우리가 중문 선택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천정을 판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보기가 싫으니 천정을 파서 프레임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문을 닫으면 이렇게 딱 문짝에 있는 프레임만 딱 보이게 이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프레임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너무 정이 없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공사를 나중에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 건설사에 좀 반성하시고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옵션 하면요, 이 뒤에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들 선택하는 거, 거실에서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침실에서 이런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스타일업 대한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욕실 스타일업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번 영상 보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번 2탄으로 이 부분에 스타일업에 대한 거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build.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파트 옵션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 영상 관련해서 못 보신 분들은 1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먼저 보시고 이번 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 옵션이 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옵션이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발코니 확장, 두 번째 에어컨, 세 번째 빌트인 가전, 그리고 네 번째가 현관 중문이었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옵션들은 대부분 단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선택하기가 용이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1:1 매칭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이 마감재 스타일업에 대한 옵션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스타일업에 대한 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현장이었는데 여기도 마감재 부분에 대한 게 다 묶어서 금액들이 나와 있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상 옵션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바로 GS입니다. 마포에 분양했었던 라첼스라는 상품인데요. 여기 옵션을 보면 인테리어 스타일업 유상 옵션, 주방 스타일업 유상 옵션,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하고 벽면에 시트 판넬하고 건축 조명 특화시키고 리니어 조명 들어가고 블라블라블라 여기도 조명,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셀린 유럽식 타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특화로 해서 유럽산 하드웨어 쓰고 세라믹도 들어가고 우물 천장 간접 조명도 들어가고 특화 조명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관련된 걸로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링크 걸어드리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이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옵션 같은 경우도 점점 세분화시키고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상 옵션으로 더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촌자이 퍼스니티 현장인데 유상 옵션이 여기서 보면 조명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욕실 스타일업,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거에서는 인테리어 스타일업과 주방 스타일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감재 부분에 대한 것과 조명에 대한 게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또 쪼갰어요. 조명 스타일업이라고. 조명만 또 따로 쪼갰어. 그리고 앞에 현장에서는 없었던 욕실 같은 경우에도 욕실도 스타일업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퍼스니티 현장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퍼스니티 현장에서 옵션을 어떻게 나눴냐 보면 조명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욕실 스타일업에서 각각의 평형대별로 금액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74A 타입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조명 스타일업 관련돼서 금액이 594만 원이에요. 거실 우물 천장 건축화 조명에다가 천장 패널 들어가고 거실 아트홀면에 있는 리니어 조명 들어가고 침실 등이 특화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천정에 우물 천장을 만들고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 조명은 밑으로 해서 하방식 조명이 있고 위쪽으로 해서 간접이 들어가는 조명이에요. 이 특수한 조명을 설치를 해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널 있죠? 이 패널도 옵션을 선택하면 같이 해준다. 아트홀 쪽에서도 요 조명 있죠? 이 조명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에 특화되어 있는 조명을 준다. 여기서 침실 특화 조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침실 조명은 그냥 껐다 켜는 것만 되는데 특화 조명을 해주면서 이게 색의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디밍 효과를 주는 조명으로 바꾸어준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하게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이 조명을 만약에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커튼박스 라인처럼 이렇게 파주기는 할까? 만약에 선택 안 하면 이거 아예 자체를 안 해주는 건가? 그리고 우물천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선택 안 하면 이것도 없이 그냥 평평한 민자로 주느냐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조명이 안 들어가더라도 단천정을 조성해서 우물천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닥부터 천정까지 높이가 최소 10cm 이상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명을 안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건설사한테 정확하게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방 스타일업을 하는데 74A 타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1,498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주방에 있는 천정과 간접 조명과 루머 천장을 준다. 자, 그리고 주방 상판 같은 경우는 이태리산 세라믹 패널로 들어가고 특화 주방으로 해서 유럽산 하드웨어를 주고 독립형 후드를 준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뜯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루버 천장을 주고 그리고 요렇게 사면을 돌아가는 간접 조명을 조성해 준다. 또 요 상판 있죠, 상판. 이 상판을 유럽산 세라믹으로 해준다. 이게 상판 유럽산 세라믹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벽체 쪽으로 타고 들어간 이 미드웨이도 뭐 전부 유럽산 세라믹으로 같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드도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독립형 후드, 스퀘어 타입으로 해서 후드를 따로
따로 주는 거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특화 주방으로 해서 유럽산 하드웨어를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부적으로 상부장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하부장에 들어가는 이 하드웨어들을 유럽산 제품으로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모집 공고문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요즘에는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워낙 트렌드업을 하면서 고가 사양으로 올려요. 상품에 대한 마감재 수준 자체를 올리거든요. 여기 들어간 이 가구 있잖아요. 이 가구조차도 수입산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집 공고문에 보면 유럽산 하드웨어라 그랬잖아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경첩이라든지 볼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구 자체가 마감재 사양이 올라가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 선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천장은 이렇게 우물 천장이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천장이 그대로 가면서 이게 막힙니다. 여기 막혔을 때 실질적으로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가 지금 옵션이 아니면 위쪽에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고 벽체는 타일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천장도 이게 아니라 침리 형태로 바뀌면서 이 상부장도 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건설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걸 할 때요, POP라는 걸 만들어서 요런 데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자, 그런데 기본형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표현을 안 해주는 건설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본 사람들이나 청약 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지. 텍스처로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그래서 가격이 얼만데 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1,5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주방 가구에서 30평대 가구 하나 만드는 것도 몇백이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바꾸는데 1,50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당첨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옵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옵션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인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욕실 벽, 욕조 측면에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 들어간다. 욕실 특화 수전하고 세면기 들어간다. 그리고 무광 액세서리하고 샤워부스 프레임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것도 뜯어보면 벽체가 600에 600각짜리고 바닥이 300에 300각짜리인데 이 타일들이 전부 이태리산 타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욕실 특화 수전 및 세면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양변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양변기는 분명히 이런 거 주고요, 세면대도 이런 거 좀 얘가 과하게 해놨는데 요게 이제 긴 다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설치 안 하면 이걸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단순한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까지 있으면 선택하기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욕조 수준에 대한 게 이게 무광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럼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전부 다 크롬 도금 형태의 수준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격이 얼마? 850만 원. 공용욕실과 부부욕실 두 개를 다 이런 식으로 마감재 스타일업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이겠죠. 여기 지금 이태리 타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이태리 타일. 아니, 이태리 타일도 그 면적당 가격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정말 비싼 이태리 타일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마감재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마감재 리스트가 있어도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냥 이태리산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 옵션에 관련된 거는, 특히 마감재 스타일업에 관련된 거는 건설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옵션에 대한 내용을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우미린 파크 리뷰라는 현장인데, 요 현장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유로 인테리어 멤버십에서 1시간 정도 옵션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더보기란에 제가 메일 주소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댓글 하나 달고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볼 수 있게 영상의 비밀번호를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옵션 금액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것 같으면 나 그냥 마이너스 옵션 하고 내가 인테리어 해버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마이너스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나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의 분양가에서 차감해 주는 거를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뭐가 있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안 해주는 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해주는 거,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구구절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바닥 마감재가 없어요. 그게 마루가 됐던 타일이 됐던 뭐가 됐던 바닥 마감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맨 바닥이에요. 요런 거 지금 희끗희끗 보이죠? 요게 뭐냐면 온수 파이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자국이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타설을 하고 그리고 맨 바닥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너네가 여기다가 마루를 깔든지 타일 깔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벽체도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딱 붙이면 요런 식으로 도배를 하기 전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놔요. 요런 작업까지만 해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요 지금 보니까 약간 합판처럼 안 생겼나요? TV 자리에 우리가 벽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벽걸이를 할 때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합판을 저렇게 미리 염두를 해두고 건설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강재를 대주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요, 여기 뭐냐면 문짝 문틀이 붙는 데인데 그 부분도 문도 하나도 없어. 대신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틀이라고 합니다. 가틀. 우리가 소위 문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목창호라고 하는데, 문짝을 본틀이라고 할 때 이 본틀을 석고보드나 금속에다 바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코어 합판으로 디귿자로 만들어주는 거를 가틀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건설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니네가 알아서 문을 갖다 붙여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우리 보면 스위치 콘센트 있죠? 요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붙여줘요.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 요 동그라미, 여기에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디퓨저, 여기는 화재 감지기, 여기는 스프링쿨러,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 요 선 있죠? 이 선은 뭐냐면, 조명 등기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조명을 설치 안 해주고 선만 빼준다. 자, 그런데 욕실은 더 심해. 욕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 기본적으로 형태에다가 바닥하고 벽체에서 방수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욕조가 들어가는 자리, 여기가 배수구 자리, 여기가 양변기 자리, 여기가 양변기 입수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젠다 형태에서 어떻게? 여기가 세면대가 붙을 거 아니에요.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장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까 거실 이미지를 봤을 땐 거실이든 침실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천정은 쳐주는데 욕실은 천정대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 그러니까 선 빠지는 거, 그리고 배기 후드 자바라 있는 거, 요런 것만 그냥 톡 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액, 그리고 두 번째가 발코니 확장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금액적인 부분. 자, 여기 아크로 리치 카운트인데요. 84가 우리 33평 평면이잖아요. 금액이 보면 3,565만 2천원. 이 금액을 빼준다. 검단의 프루지오 더파크 84 기준으로 어떻게? 3,400, 3,400, 3,400, 대략 3,440만원 정도를 빼준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브랜드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이것도 금액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마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마감에서 33평을 3,400, 3,500이 끝낸다고 하면 대략 평당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웬만한 동네 가가지고 인테리어 견적 받잖아요. 기본 150에서 200달러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너무 작게 빼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몇백 세대, 몇천 세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금액대가 박리담회로 해서 금액이 적게 빠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가를 모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이유 어찌됐든 3,400, 3,500으로는 모델하우스 기본 타입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 꼭 하나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발코니를 확장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주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게 결국 가격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샤시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게 84 타입의 평면인데 여기는 뭐 빼고 보자. 여기는 테라스니까 빼고 보고 비확장 발코니가 선택된 평면.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이 확장 라인인데 여기가 샤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샤시들 있죠. 여기가 이중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창을 새로 설치해야 돼. 그럼 어떻게? 애써 잘 설치되어 있는 그 샤시를 완전히 뚫고 다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다? 철거비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벽체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벽체를 보면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날개가 톡 튀어나왔죠. 여기는 건축 설계 도면 허가를 받은 도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벽체가 서 있는 부분만 칼라를 솔리드 시켰는데 이 날개벽이 있으면 정말 이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릴 수 있는 벽이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날릴 수 없는 벽은 내력벽이고 날릴 수 있는 벽은 조족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이 날릴 수 있는 조족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두껍고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철거하려면 정말 고생해요. 이거 벽체 하나 철거하는데도 한 세월이에요. 우리 마이너스 옵션 하면 철거할 일이 없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평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고 철거하는데도 돈, 폐기물 반출하는데도 돈, 다 돈이에요.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은 뭘 해야 됩니까? 단열을 해야죠. 이쪽에 단열재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아이소핑크 형태의 압출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폼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발코니를 확장해서 단열재를 하잖아요. 천장까지 다 해야 돼. 발코니 확장되어 있는 그 부분 천장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간도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어가,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할 때 샤시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나머지 탁탁탁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현장 여건에 따라 여기 현장에 그때 샤시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샤시 부분을 또 다 막았어, 합판으로. 왜? 겨울철 공사했기 때문에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중 작업, 이중 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여러 집을 했는데 정말 가장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 오토메이션.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천장에 아무것도 없이 직부등만 똥똥 있는 거에서 간접도 놓고 다운라이트 놓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이 회로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 건드릴 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여기가 기기가 오작동이 납니다. 시크릿 모드, 그 다음에 환기 모드, 보일러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이유도 모르는 채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도 다시 작업하려면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 또 불러야 돼. 엄청 비싸. 심지어는 이 기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옵션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의 일괄적인 형태의 상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 지금 여기 보면 복도에서부터 들어와서 간접 조명으로 가서 이게 컨텐박스가 이어지고 실링팬이 있고 마그네틱 조명이 있고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고 본인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인테리어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적인 부분과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해 놓지 않으면 시작하는 순간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